자, 먼저 지난주 금요일 증시,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일단 3대 지수,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1%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. 다우 지수는 1% 하락을 했고요. S&P는 뭐 역시 1%, 나스닥 지수는 1.7% 좀 하락을 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좀 컸죠. 근데 사실 하루 증시도 그렇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지난주 정말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, 다우지수는 지금 4주 연속 하락을 하면서 지난주에만 3%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. 우리가 새해 들면서 미국 증시 정말 엄청난 랠리를 펼쳤다 막 이랬었는데, 결국 다우지수는 이제 작년 연말 지수보다도 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의 상승분 모두 반납하고도 1%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뭐 이런 상황이니까, 뭐 이제 연초 랠리 이런 걸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가 됐어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S&P도 2.7% 내렸는데요. 뭐 그나마 다행히 올 들어서 아직까지는 약 3% 정도 상승세를 좀 유지는 하고 있고, 나스닥 지수가 3.3% 하락을 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장 3대 지수 중에서는 좀 선방을 해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올 들어서 한 9%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고, 한 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이 3대 지수가 조금씩은 다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, 이번 주도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를 밑으로 끌어내린 그 이유들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연준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플레 하나의 그 잣대,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있었죠. 근데 이게 전월에 5.3이었고 시장에서는 한 5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5.4로 나왔습니다. 전년 대비.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높았고 전월보다도 높았던,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됐죠. 그다음 좀 변동성이 큰 뭐 에너지라던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C도 4.7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전월이라든가 뭐 예상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. 이게 딱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, 기대했던 뭐 조기 긴축 종료라던가 연말 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또 좀 훼손이 됐죠. 이게 계속해서 뭐 한 몇 주 전부터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여기에 또 시장에서 주목했던 게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 부분인데요. 개인 소득은 뭐 역시 계속해서 좀 늘고 있습니다. 노동시장이 워낙에 탄탄하다 보니까 개인들의 소득도 뭐 나쁘지 않고 전월보다도 오히려 늘어났습니다. 그리고 소득이 괜찮아지니까, 일자리가 안정적이니까 지출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1.8%나 전달보다 개인들의 이 소비 지출이 늘어난 걸로 나왔거든요. 오히려 전달에는, 지난 12월에는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더 늘어난 뭐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. 그래서 예상보다도 좀 많이 나왔는데, 다만 이제 인플레다 보니까 물가들이 다 오르다 보니까 내가 같은 물량을 사도 이게 결국 지출이 늘어나는 뭐 이런 영향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, 그래서 물가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제외를 하더라도 한 전월 대비해서 한 1.1% 정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이 계속해서 지출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, 그렇게 되면 이 물가 압박을 계속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이 미시건대가 집계하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마저도 전월보다 높게 나온 4.1을 기록하면서 물가 지표가 다 예상보다 높았다라고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전문가들이 이 지표를 보면서 다양한 또 해석을 하고, 이러한 지표로 앞으로 뭐 연준의 긴축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거야, 이런 전망들을 내놓았는데, 역시나 시장의 우려와 뭐 비슷했던 그런 결론들이 나왔습니다. 일단 이 오한다의 에드워드 모야 수석 시장 분석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, 뭐 이제 인플레, 소비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. 이것은 결국 다음 회의,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이다라는, 여기에 좀 힘을 실어주는 지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그 왼쪽 차트 보시면 그게 이제 CME의 패드워치 그 내용인데,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5bp 인상 가능성 지금 약 한 70% 정도, 그게 한
그 정도는 여전히 다음 3월에도 3월 22일에도 연준은 25bp 인상을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파란색 제가 이걸 또 해볼게요. 요게 요 부분, 네, 요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전망했던 그 수치인데 이게 약 70%가 나왔거든요. 근데 요 옆에 있는 게 일주일 전에 전망한 거, 요게 한 달 전에 전망한 건데 한 달 전이나 일주일 전에 비해서 20bp, 25bp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이 줄었습니다. 대신에 50bp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, 시장의 거래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건데 한 달 전만 해도 3월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할 거야 라고 예측한 사람, 베팅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. 이게 아예 그래프가 없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 전쯤에 한 18% 정도가 야, 이러다 50bp 인상하겠어 라고 했었는데 이게 금요일에는 또다시 한 27%까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앞서서 다시 그 멘트를 또 보자면 그 에드워드 모야가 일부 이 거래자들은 연준이 6% 이상까지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우려를 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은 이 긴축 우려를 공포를 계속해서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PL 파이낸셜의 이 제프리 로치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도 통화 긴축을 지난해부터 계속 연준이 하고 있지만 아직 소비자들에게 완전히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. 그쵸? 노동시장 여전히 강하고 지출 역시 잘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결국 이 수요 둔화를 위해서 여전히 할 일이 많아 보인다. 긴축 가능성 또다시 강하게 본 거고요.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들은 여름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이제 시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수를 계속해서 끌어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또 우리 월가 이슈 살펴보기 전에 우리 또 패밀리 분들 인사를 하고 좀 넘어가 볼게요. 우리 나야나님 언제나 일찍 오셔서 저희 채팅방을 아예 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. 늘 감사드리고요. 네, 우리 수피아님 주말 잘 보내셨죠? 또 이렇게 일찍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. 자, 이제는 우리가 이슈라기보다는 외신을 거의 발랐습니다. 주말 내내. 근데 이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 철도 회사도 철도 사업 부문도 있고 다양한 사업 부문도 있죠. 석유화학 부문도 있고 이런데 이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는 실적 발표를 평일에 안 하고 늘 토요일 날 좀 합니다. 좀 특이하죠. 그러면서 이 1년을 마감을 한 요때는 또 주주 서한을 발송을 해요. 주주들에게.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어차피 2022년 이게 마무리가 되는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관련한 주주 서한 연례 행사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발송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워런 버핏이 저희 딱 봐도 이제 나이는 좀 드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92살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이 연례 행사로 매년 이렇게 주주 서한을 보내는 게 벌써 한 60년이 넘었다고 해요. 저도 그래서 해외 주식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수 서한이다. 그렇게 월가에서는 또 그런 수식어가 붙는 것 같은데 이게 서한을 CNBC인가에서 아예 서한 자체를 좀 올렸더라고요. 근데 이거 봤더니 144페이지에 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네, 덮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그냥 압축된 요약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봤는데요. 먼저 이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부터 좀 보자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8% 감소한 67억 달러 기록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달러 강세 여파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그러니까 환손실을 제외하고 나면 오히려 79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는 13% 증가한 그러니까 영업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직접 하는 이런 사업군들의 영업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낙에 투자하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이 잘 모르는 분들은 정말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냥 자산운용사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.
근데 이제 그런 투자 평가나 이게 다 포함된 순이익은 이제 181억 6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. 4분기에. 이게 이제 전년 대비 거의 반토막 난 뭐 이런 수준입니다.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이 늘 얘기하잖아요. 이런 순이익 보지 마라. 뭐 이런 평가 손익에 따라서 뭐 일일비할 필요 없다. 정말 재무제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요 수치만 보고 너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보지 말고 그냥 우리 거는 영업이익을 봐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래서 사실 연간 기준으로 좀 보면은 영업이익은 뭐 308억 달러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였는데 요 순이익은 오히려 228억 달러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. 이 애플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이 투자 평가 손실이 꽤 크게 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도 계좌 다 팔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정말 선수들도 쉽지 않은 장이었다. 우리 좀 위안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을 보니까 4분기에만 28억 5천만 달러 정도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연간 기준으로 좀 보면 2020년에 247억 달러, 2021년에 270억 달러를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게 약 80억 달러에 채 미치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좀 덜 했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다만 이제 3분기에는 10억 달러에 그쳤으니까 이제 4분기에 늘렸고 올 들어서도 자사주 매입 계속 늘리는 거를 좀 보면 뭐 자사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속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현금 보유액도 3분기보다 엄청나게 늘어난 1286억 달러 여전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워런 버핏이 메시지를 많이 주잖아요.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런 분기별로 특정 시점에 있어서 투자 평가 손익을 반영하는 이 순손익에 너무 집중하지 마라라고 했던 그런 메시지처럼 이번에도 이제 메시지가 좀 있었는데요. 그거 좀 살펴보면 먼저 지금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현금과 미국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현금에 대해서 조금 많이 강조를 좀 했는데요. 지금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약간 불편한 상황인데 투자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할 현금 지출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다소 좀 경제에 대해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. 국채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이거는 다소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확보하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이와는 좀 별개로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고 지금 당장은 부침이 있더라도 결국은 뭐 또 우상향으로 가는 거고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장의 현금과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도 좀 어려운 국면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좀 예측 가능할 것 같고요. 그러면서 미래의 우리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들은 본인들의 순자산의 상당 부분을 버크셔 주식으로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CEO들이 버크셔의 주주들과 같은 공동 운명체를 갈 것이다 라는 건 결국은 주주들에게 이 버크셔에 대한 어떤 믿음을 주면서 저 CEO들이 순자산의 대부분이 버크셔를 가져간다는 건 그러면서 어떤 자신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결승점이 없다라고 해서 이 버크셔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끔 하는 뭐 그런 멘트들도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보면 이 버크셔는 장기 보유 종목으로 좀 매력적인 기업 같다는 생각은 사실은 좀 들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 비판론자들에서 또 일가를 좀 가했는데 자사주 매입의 비판론자들은 정말 경제의 문맹이거나 말만 잘하는 선동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누구예요? 정치권이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. 현재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1%의 세금 먹이고 있고 이거를 자기는 이제 4%까지 늘릴 거야 막 지금 바이든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뭐 주주와 국가에게는 손실이고 회사 CEO들에게만 좋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었는데 워런 버핏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거죠. 다만 뭐 대변인은 뭐 워런 버핏은 누구 특정 대상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워런 버핏의 생각은 그렇습니다. 자사주 매입이야말로 주당 이 내재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이건 주주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다
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연례서한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.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. 자, 이제는 이번 주 주요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번 주에는 사실 원래 월이 바뀌면 그 월이 바뀌는 첫 주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거든요. 근데 고용보고서가 사실 지금 매우 중요한 경제지표이잖아요. 지금 2월 달 들어서 주가 급락한 게 사실 고용보고서 때문이었기도 했고, 근데 이번에는 이게 다음 주로 밀렸더라고요. 그래서 10일 날 고용보고서는 발표돼서 이번 주에는 뭐 경제지표 막 시장을 흔들 만한 뭐 엄청난 지표는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ISM 제조업지수, 뭐 서비스업 지수 나오고, 뭐 컨퍼런스 보드, 소비자 신뢰지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런 것들의 시장 영향력이 크지는 않잖아요. 고용보고서나 지금은 뭐 이런 게 워낙에 세기 때문에. 그래서 지표는 지표지만 실적에 조금 시장에서는 반응을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타깃, 노르웨이전 크루즈, 뭐 로스, 달러트리, 코스트코, 그다음 백화점인 이제 메이시스, 노드스트롬, 그러니까 이런 소비와 관련된 소매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확 몰렸거든요. 그래서 이게 또 소비 경기 결국 이거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는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뭐 이런 소매 기업들이 아니더라도 준비디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3일절로 휴장을 하겠지만 우리는 근데 결국 3월 1일 이걸 이제 목요일 날 볼 수 있어서 저희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테슬라가 드디어 투자자의 날 3월 1일 날 개최를 하잖아요. 이게 나옵니다. 그래서 마스터 플랜 3 공개할 것이고 앞으로 사업 계획들 나올 텐데 이게 이제 또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테슬라가 이 투자자의 날 행사하고 나서 주가가 정말 급등이냐 이제 급락이냐 이 기로에 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사실은 되게 주목할 게 테슬라의 투자자의 날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나오는 거는 저희가 목요일 날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